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대비 프린트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배웠던 이제 전자기 유도와 이제 발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파트 1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 시스템, 우리 세포라던가 뭐 효소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실험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전자기 유도인데, 전자기 유도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감겨 있는 전선 코일, 이것이 이제 전선이라 했습니다. 코일과 자석은 이제 N극 S극이 있는데, 뭐 N극 S극이 있다면 이제 뭐 N극을 넣냐 S극을 넣냐 뭐 상관없이 전류가 흘러요. 뭐 전류의 방향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B 그림을 봤을 때 코일 속에 자석을 넣을 때는 이 친구는 전기가 흐르고요. 대신 이 코일 주에 자석이 움직이지 않는 이 친구는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뭐 넣을 때도 전류가 흐르고 뺄 때도 전류가 흘렀지만 자석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았더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계속 뭐 건전지라던가 뭐 전선이라던가 자석 같은 거를 계속 만졌던 이유가 실제로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이에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는 현상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응용이 된 사례가 이제 발전기죠. 이제 우리가 이 풍력 발전기를 가지고 생명과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었는데, 어떻게 이게 전기가 흐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코일과 자석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움직이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예요. 그래서 코일이 이 친구는 안에 회전을 했고요. 안에 코일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자석이 붙어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자석이 주변에 있고 코일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코일 속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요. 그럼 이 자기장 변화를 막으려고 이제 전류가 흐른다가 이제 전자기유도 현상의 대표적인 이제 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대표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중간이 코일이고 이 옆에가 이제 자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일 부분을 돌려주게 되면은 이 네모난 부분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 이제 발전이 됐더라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왼쪽에 이 회색은 전동기거든요. 근데 이 전동기는 발전기의 구조가 똑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서 전동기를 돌리면 발전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대신 이 전동기라는 거는 그냥 건전지를 연동시키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화시킨다. 그쵸? 우리 건전지를 연결하면은 전동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뭐 후 불거나 뭐 그런 걸 했었죠. 전자기 유도에서 더 센 전류를 얻기 위해선 더 센 자석을 사용하거나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거나 자석을 더 빠르게 넣었다 뺐다 반복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센 자석을 사용하면 전류가 잘 나올 것 같죠. 두 번째로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코일이 여러 번 감기면 감길수록 그 감긴 횟수가 많아지면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자석을 더 빠르게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확 커지겠죠.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니까 전류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의 예시가 있는데요. 수력 발전. 우리 이제 물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물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뭐 다시 물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물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런 형식이 나오는데 이제 코일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영구 자석, 마치 우리가 이제 했던 발전기처럼 이렇게 수력 발전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엄청 크게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것을 터빈이라고 하거든요. 터빈에 이제 코일이 연결돼 있어서 터빈을 이제 물로 돌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이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고 그것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됐더라. 그 다음 화력 발전. 화력 발전도 똑같아요.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웁니다. 이 태운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요. 그럼 증기가 되고요. 그 증기가 팍 이제 기압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터빈을 또 돌리겠죠. 그러면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위에처럼. 되게 쉽죠? 네, 되게 쉽습니다. 그다음 풍력 발전.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 때 했던 것처럼 이 프로펠러 같은 날개가 돌아서 안에 발전기가 돌아가는 형식이에요. 안에 뭐 터빈 같은 게 있겠죠. 뭐 터빈이라고 할 것까지가 없고 그냥 코일, 코일이 돌아가겠죠. 두 번째, 나 원자력 발전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핵 융합은 아니고 핵 분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이제 핵 어떤 무거운 입자가 분열을 할 때 작은 걸로 쪼개질 때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려서 그것이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발전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발전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매우 친환경적이고 무제한적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태양광 발전이었어요. 이제 태양 전지로 우리가 LED를 켜봤었는데 이 전자기 유도하는 다른 방식이고요. 왜냐면 자기장이 없으니까. 물론 자기장이 없다라기보다 자석을 뭐 쓰지 않으니까. 그렇고 이제 태양빛과 같은 빛 에너지. 선생님이 이제 핸드폰 손전등을 가지고도 이제 가능했었죠.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도 이제 불려요. 여기서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또 그렇고요.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가 없네요. 어,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선생님 다 옮겨놨네. 그러면 관련 문제를 교과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위기와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나 핵 분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다?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잠시만요. 노트 꺼낼게요. 자, 1번 기억의 답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2번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이죠.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그렇죠. 3번 바람이 가진 풍력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죠. 풍력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운동 에너지라 해도 되겠다. 4번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핵발전이죠. 4번의 리을은 핵발전.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요. 그렇고 전자기 유도 관련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전자기 유도 여기 있죠. 다시 지울게요. 근데 자, 기억 화석 연료나를 태울 때 발생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화력 발전이죠. 자, 니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물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터빈을 돌린다.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수력 발전이죠. 그다음 D가 핵반으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핵발전, 원자력 발전 둘 다 같겠죠.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력 수송 관련된 내용인데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오른쪽을 볼까요? 수력 발전, 핵 발전, 화력 발전을 에너지원과 에너지 전환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자,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한 에너지니까 화력 발전이겠죠.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증기를 이제 이용한다는 거니까 원자력 발전이겠죠. 근데 이제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물로 땡겨버리니까 전기를. 그래서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발전 같은 부분은 교과서 차근차근 읽어봐셔도 되고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나 이제 선생님이 올려줄 이 기말고사 대비 프린트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됩니다. 이번 시간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전동기랑 이제 발전기 차이가 이렇게 나와죠. 전동기는 그러니까 전류로 그냥 돌리는 거야. 그냥 모터야, 모터. 근데 발전기는 이제 전기가 없어, 일단 초기에. 그 대신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종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 예시로 이제 수력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선생님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 표, 요 표, 요 표. 아무튼 잘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석의 코일 내부를 움직임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현상. 근데 이제 코일이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전자 유도를 하고 이때는 걸 유도 전류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발전들의 이제 장단점 보고 할게요. 다음 이 세포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